인생에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이상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장이 이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분명한 신호는 없지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익숙했던 것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하나, 무언가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융심리학에서 말하듯 의식의 도약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무의식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느끼고 선택하고 삶에 반응하는 방식 속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오래된 당신의 역할이 끝나고 승리하는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기 직전 경계선에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때 당신을 붙잡고 있던 옛 자아를 넘어서는 삶의 승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7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당신이 기다려왔던 변화는 당신이 깨닫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은 이제 자신의 승리의 장에 들어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 신호,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인생에는 아주 작고 조용하며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하던 익숙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한 박자 멎는 듯한 순간, 과거에는 붙잡으려 했었던 누군가를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욕구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 또는 책상에 안잔을 읽던 글을 보는데 몸이 이유 없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설명할 수 없이 무거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의 문이 조용히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무의식의 알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내적 승리의 가장 첫 번째 징후입니다.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승리란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것도,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도, 모든 것이 단번에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의식이 더 이상 당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야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분명해진다. 영혼은 언제나 온전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언가가 더 이상 진짜 자신과 정렬되지 않을 때 무의식은 당신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극심한 피로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게감으로 말입니다. 한 번은 고객 서비스를 하던 로라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인내심이 깊고 친절하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웃으며 전화를 받고 모든 문제를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그녀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함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갈등도 위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살짝 내려앉는 묘한 무게뿐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출근길에 늘 지나던 교차로에서 로라는 멈춰섰습니다. 분주한 사람들, 수백 번이나 지나온 길, 위로 쏟아지는 햇빛.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더 이상 그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곳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아주 작은 속삭임 때문이었습니다. 로라는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옛 삶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로라는 휴가를 냈습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수업을 들어봤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커리어로 방향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번아웃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당신이 더 이상 어떤 것에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먼저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적 거부입니다. 말이 아니라 감각으로 일어나는 거부입니다. 오래 신어온 신발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맞고 편안하고 자신감을 주던 신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당신의 발은 변하고 걸음걸이도 변하고 당신 자신도 변합니다. 어느 순간 그 신발은 아프고 조이고 불편해집니다. 그래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신습니다. 그러다 결국 통증이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은 신발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 않는 옛날의 발이었다는 사실을. 에너지적 거부는 바로 그 신발을 벗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열정적으로 추구하던 것에 갑자기 동기가 사라지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일관성이 없다고, 규율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더 이상 지금의 당신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패해서 지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의 길이 아닌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차례가 마침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옛것과 새것 사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억지로 살아왔던 삶과 당신의 영혼이 이끌고 있는 삶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첫 번째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위해 낡은 버전의 자신을 입고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새로운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즘 피곤함을 느끼거나 무거움을 느끼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거나 예전처럼 계속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실패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새로운 승리의 장으로 당신을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아무런 노력 없이 당신의 리듬이 바뀌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현상이 조용히 펼쳐집니다. 너무 미묘해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신이 새로운 승리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깊은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의 리듬이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 재구조화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이 새로운 당신이 나타나기 전에 당신의 생체 리듬과 습관, 작동 방식을 재배열하는 과정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의 변화는 무의식이 앞장서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목표 설정이나 계획, 자기 통제, 자기 개발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찍 일어나려 하거나, 억지로 건강해지려 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알람 없이 더 일찍 눈을 뜨고, 어느 밤에는 습관처럼 보던 화면을 자연스럽게 끄고 싶어집니다. 앉아 있기보다 산책을 원하고, 시끄러운 대화보다 침묵을 갈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른 리듬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승리의 신호입니다. 외부 세계는 그대로인데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던 아멜리아라는 여성은 최근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피로도 지루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리듬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가 필요했던 그녀는 이제 따뜻한 물만 원했고 점심시간에는 계속 일하기보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끄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삶의 리듬을 조용히 재배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새로운 리듬이 그녀를 더 가볍고, 더 맑고, 더 평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빛나 보여요. 아멜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변화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의 그녀가 나타나고 있었고, 무의식이 그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리듬은 삶의 상황이 변하기 전에 먼저 변합니다. 융이 분명히 강조한 법칙입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의식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영혼은 아직 보이지 않는 승리를 위해 이미 정리하고, 휴식하고, 재배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 최근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식습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예전의 드라마에 덜 끌리고, 과거에 당신을 자극하던 것들에 덜 반응하고, 정리하고, 속도를 늦추고, 침묵 속에 머물고 싶어졌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새로운 에너지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 자신의 승리를 위해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차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최근 당신의 리듬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는 작지만 부인할 수 없는 변화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작은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이 점점 쉬운 선택이 아니라 어려운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편안한 길 대신 힘든 길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이른바 어려운 선택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이 새로운 자신으로 변화할수록 쉬운 선택에서는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특별한 규율이 없어도 당신은 자연스럽게 더 어려운 길로 이끌립니다. 그 길은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에는 분명히 옳다고 느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이며 마침내 당신의 차례가 왔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대극의 긴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것과 성장을 돕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면에 무언가가 옳다고 알기 때문에 어려운 쪽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순간 당신의 의식은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뒤에는 거대한 내적 전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페르세우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사람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괴물 메두사를 마주했을 때 페르세우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망쳐 안전하게 사는 대신 영원히 작은 존재로 남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메두사를 죽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그의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걸어야 했던 길을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의 운명이 바뀐 것은 승리한 순간이 아니라 맞서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언제나 선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는 결승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옳은 방향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제 친구 노라라는 여성은 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갈등에서 침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 안에서 작은 부당함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침묵 대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분노가 아닌 진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해받을까봐,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침묵하는 제 자신이 되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해지기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축소하는 삶을 견딜 수 없었던 내면의 자신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놀라게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성장에 맞는 교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성적인 마음은 여전히 쉬운 길을 원할지라도 말입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셀프, 가, 자아, 이고를 이끌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아는 안전을 원하지만 자기, 셀프는 성장을 원합니다. 자기, 셀프가 더 강해지면 당신은 더 이상 오래된 정체성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해도 마치 우주가 밀어내듯 빠르게 벗겨집니다. 당신이 진짜로 되어야 할 존재를 향해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다. 오직 초월될 뿐이다. 그래서 쉬운 선택이 더 이상 옳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고치는 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래된 자신을 넘어서는 중입니다. 이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대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럭저럭 괜찮지만 옳지 않은 관계에서 물러납니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것을 거부합니다. 한때 두렵고 피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안전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더 큰 당신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승리는 결승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무한히 어려워 보여도 옳은 방향을 선택한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승리는 떠나기로 결심하는 순간, 한 발 앞으로 내딛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당신이 더 깊고, 더 크고, 더 도전적인 길에 끌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이 어렵지만 진실한 길로 당신을 밀어내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당신이 감히 선택하는 모든 어려운 결정은 당신의 승리의 여정이 진짜로 시작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내면에서 아주 이상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옛 이야기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가슴을 조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정서적 통합입니다. 무의식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의식으로 올라와 당신 전체의 일부로 흡수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진짜로 당신 편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깊은 신호입니다. 과거를 아프지 않게 바라본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당신을 부서뜨렸던 말들, 밤잠을 설치게 했던 침묵, 인생의 방향을 바꾼 선택들.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옛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고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더 이상 거대한 파도처럼 덮치지 않고 바람처럼 조용히 지나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존재다. 과거를 떠올려도 마음이 부드럽게 유지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정의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분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능력은 당신이 과거 위로 올라섰다는 증거이며 외적인 성공보다 훨씬 깊은 내적 승리입니다. 아주 작은 예가 있습니다. 한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사람과 연결된 노래를 우연히 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는 몇 소절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래가 흘러도 조용히 미소를 짓게 됩니다. 강해지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이지도 않고 타오르지도 않으며 죄책감이나 공허함도 남기지 않습니다. 노래는 그대로지만 그 노래에 묶여있던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당신의 내면의 방향을 바꾸는 조용한 승리입니다. 정서과학에서는 이것을 기억 재통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기억을 다시 저장하면서 정서적 부담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고통의 순간 기억은 생존 반응과 결합되지만 평온한 상태에서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 뇌는 오래된 반응 위에 새로운 반응을 더 씌워 그 기억을 중립적인 정보로 바꿉니다. 그래서 한때 당신을 부서뜨리던 기억은 이제는 인생의 긴 이야기 속 작은 점 하나가 됩니다. 어느 여성이 이 채널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깊이 상처 입힌 관계를 극복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관련된 모든 기억을 피했고 함께 갔던 장소도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숨이 막힐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고통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기쁨도 그리움도 아닌 그저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 속에 자신보다 훨씬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것도 끝났다는 것도 모두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영혼의 교훈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상태를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아문 흉터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를 기억하고 얼마나 아팠는지도 알지만 이제 만져도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지만 당신을 움츠러들게 하거나 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치유된 몸처럼 치유된 영혼도 같은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과거를 아프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감각도 아니고 냉담함도 아니며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새로운 의식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성장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자원이 됩니다. 당신을 끌어내리지 않고 오히려 들어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떠올려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고통이 더 이상 당신을 움직이는 연료가 아닌 장, 분열이 아닌 온전함에서 움직이는 장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정말로 당신의 차례입니다. 5번째 신호는 당신이 더 큰 도전들을 끌어당기 시작할 때입니다. 더 무거운 문제들, 더 깊은 책임들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아차리는 진실입니다. 삶은 거의 언제나 보상을 장미로 감싸거나 밝은 표지판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삶은 그것을 도전의 형태로 건네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 도전은 당신이 이미 한 단계 위로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집니다. 이제는 과거에 당신을 짓눌렀던 것들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이 확장되면 인간은 삶의 길 위에서 1000개의 가면을 쓰고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가면은 종종 문제, 책임, 어려운 상황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비추는 거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융이 말한 뜻,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변장된 모습으로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삶은 반드시 당신의 새로운 힘에 걸맞은 경험을 보내옵니다. 도전이 클수록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과 운명이 같은 리듬으로 맞춰졌다는 증거이며 마치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마 당신은 이미 이런 변화를 이름도 붙이지 못한 채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비판 하나에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당신을 사라지고 쉽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변화조차 당신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피곤함을 느낄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멈춰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조정할 방법을 찾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마비시켰던 것들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예전의 자신을 넘어섰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 친구 마리는 예전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쉽게 패닉에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회의 일정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아버지에게 큰 건강 위기가 가족에게 닥쳤을 때 마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 속에서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노트를 열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의사들과 연락하며 가족들과 책임을 나누고 자기 자신조차 놀랄 만큼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어느 밤, 마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3년 전 쉽게 무너졌던 소녀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더 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 강해졌기에 삶은 더 큰 시험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칼 융은 개인이 내적 진화의 단계에 들어서면 무의식은 더 이상 그를 쉬운 상황 속에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성숙함에 걸맞은 환경으로 그를 이끕니다. 마치 새로운 수준에 도달한 운동선수가 더 이상 워밍업 훈련만 하지 않고 더 무겁고 더 어려운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잠들어 있던 능력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오스카, 에미, 토니를 모두 수상한 드문 배우인 비올라 데이비스는 이 융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그녀는 가난, 인종차별, 폭력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성장할수록 그녀 앞에 놓인 도전은 더 커졌습니다. 끊임없는 거절, 외모로 인한 무시, 최선을 다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외면당한 재능.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도전이 클수록 그녀의 연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이가 그녀를 의심받던 배우에서 할리우드의 아이콘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 수는 없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 그녀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한 순간부터 우주는 그녀의 확장된 역량에 걸맞은 더 큰 기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삶이 더 큰 도전들을 가져올 때 그것은 당신이 패배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예전의 자신을 넘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던 그 장으로 들어갈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도전은 영혼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러니 최근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더 어렵고 도전이 더 자주 찾아온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불운의 신호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큰 문제들은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연약했을 때 삶은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이 강해졌을 때 삶은 당신의 힘에 맞는 수준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수준이 아직 당신 스스로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내면의 힘을 증명합니다. 이 신호들을 올바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침내 당신의 승리의 차례가 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거대한 도전들은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당신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문을 열기 위해 존재합니다. 6번째 신호.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도전들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가장 강한 버전을 비추기 위해 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여섯 번째 전환이 아주 조용히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래 훈련했기 때문도 아니고 깨달음에 도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이제 전혀 다른 의식의 수준에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지향적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더 이상 외부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살아갈 때 타인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용히 진화할 뿐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드러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인생의 새로운 장. 그리고 예전처럼 왜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가짜 성숙도 아니고 억지 긍정도 아닙니다. 과거에 당신을 끌어당기던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융의 말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자극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의 성공을 비교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여정을 비추는 거울로 바라봅니다. 나는 한때 하나라는 젊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SNS를 스크롤할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여행을 가면 그녀는 뒤처진 것 같았고, 누군가 승진하면 자신이 늦었다고 느꼈으며, 누군가 결혼하면 삶의 타이밍이 어긋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적 변화를 겪는 시기,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치유하며 쉬운 선택들로부터 한 발 물러났을 때 그녀는 이상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어도 더 이상 압박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가벼웠습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조용히 속삭이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삶은 세상의 시계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은 제 삶의 타이밍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자기, 셀프의 상태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호수 옆에 서 있다고. 물이 흐려 있을 때는 당신은 오직 타인의 모습만을 반사된 이미지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맑아지면 보이는 것은 오직 하늘과 그리고 자기 자신뿐입니다. 마음이 비교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당신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고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의 속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비교는 당신이 아직 페르소나, 가면로 살아갈 때만 힘을 가집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이미지를 지키려 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그 부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셀프로부터 살아갈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승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스스로를 먼저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리듬에 맞춰 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자신의 리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하다고 느끼기 위해 누군가가 당신을 늦춰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증명하기 위해 더 빨리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의 여정에서 서로 다른 좌표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해돋이의 색을 해질녘의 색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선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멈출 수 있습니까? 스승은 그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백합, 장미, 들꽃들이 같은 시간에 피어 있었습니다.
스승은 물었습니다. 이 중에 다른 꽃처럼 피려고 애쓰는 꽃이 보이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방식이다. 모든 꽃은 자기만의 계절에 핀다. 다른 이의 계절에 피어야 한다고 믿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다. 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군가를 따라잡으려는 시도를 멈추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교가 힘을 잃는 순간 당신은 삶이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다시 돌아와 당신 자신의 길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비교를 멈출 때 당신은 옆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자신의 여정에 더 평온해지고 타인에게 덜 집중하며 그들의 성공에 덜 압박받고 있다면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서 당신의 승리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울린다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기준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리듬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한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 단어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 오직 자신의 영혼으로만 측정되는 삶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부드러운 기억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신호. 당신이 더 이상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침묵, 그리고 일관된 행동. 이것은 역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한 상태입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기분이 좋아졌을 때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말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내적 정렬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당신은 더 이상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영감을 기다리지도 않으며 동기부여를 찾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행동합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강물을 따라 흐르는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움직임처럼. 불꽃놀이도 없고 과장도 없고 큰 폭발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조용한 안정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확신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예전에는 주기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의욕이 넘치는 날에는 몰아치듯 일하고 지친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아주 이상한 순간 당신은 알람 없이도 일찍 눈을 뜨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맑은 마음을 위해 맑은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방을 정리합니다.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것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한 시청자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어떤 습관도 3일 이상 유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적 변화를 겪는 단계에 들어서자 그녀는 갑자기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일 챌린지 때문도 아니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손이 자연스럽게 일기장을 열고 생각을 풀어내듯 써 내려갔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 말입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 대답은 단순했지만 이 단계의 본질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행동은 더 이상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땅 위에서 배를 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만 움직이게 하려고 해도 온 힘을 다 써야 합니다. 하지만 배가 물에 닿는 순간 아주 부드러운 한 번의 밀침만으로도 배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조용한 일관성은 바로 그 구명보트가 물에 닿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거친 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리듬뿐이고 나머지는 물이 알아서 해줍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충분히 반복된 습관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뇌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행동은 더 이상 의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더 이상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경계가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이미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강력하다고 느끼는 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평범하다고 느끼는 날, 아무 특별함도 없는 날에 드러납니다. 절정도 없고, 감정의 폭발도 없고, 극적인 깨달음의 순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여전히 몸을 돌보고 완성해야 할 것을 완성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당신은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어있는 것 같은 이 날들이 이후에 찾아올 모든 승리의 기초가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바로 이 단계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더 이상 약속은 없습니다. 더 이상 거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폭발적인 하루 뒤에 찾아오는 붕괴도 없습니다. 단 하나만 남습니다. 당신은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반복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적 힘의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이 한때는 영감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해로 움직입니다. 오늘 반드시 이겨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이해, 그저 계속 가면 된다는 이해,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렇게 당신은 어느새 과거의 자신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아주 부드러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절대 유지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을 이미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규율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일시적인 동기부여로만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체성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 안에서 깨어난 가장 깊은 자기, 셀프, 로부터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감정적 충동 없이도 더 단단하게 행동하고 부드럽지만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제 강도의 승리가 아니라 성숙의 승리가 시작되는 장에 들어섰습니다. 이 7가지 신호를 지나오며 당신은 아주 미묘한 감각을 느낄 것입니다. 결론, 진실입니다. 융이 말한 승리는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응하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조용한 성장입니다. 이미 끝난 것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당신의 것이 아닌 리듬을 따르지 않으며 어려운 길을 두려워하지도 과거의 인질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움직입니다. 더도 덜도 없이. 그리고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기는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처음부터 기다려왔던 사람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만약 이 메시지를 당신의 인생이 변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보고 있다면 이것은 아마도 이전 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끝났다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승리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앞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진실 위에 똑바로 서서 계속 걸어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다른 이들도 자신의 새로운 시작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더 강한 자신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